계산 문제는 그쵸? 예, 계산 문제는 시설 개념에서 계산 문제는 한 세 문제 정도.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한 세 문제 정도 나옵니다. 구조 파트에서 적산에 관한 문제 한 문제 하고 설비에서 두 문제. 그거보다 많게는 안 나와요. 어, 관리 실무도 오늘 보니까 계산 문제가 한 문제 나왔어요. 원래는 몇 문제 좀 나와야 되는데 한 문제. 계산 문제가 어렵지 않으면 계산 문제가 나와서 그나마 우리 오늘 조금 전에 했던 거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경수 얘기 있죠. 그것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경수 부분은 보일러에 물 보일러 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 자 급수 설비 개락적으로 112페이지에 보시면 급수 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급수 설비 설명드렸는데 급수 설비 계획 중에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굴곡 배관이 되어서 우리 물을 공급할 때 관을 설치하는데 관을 설치하다 보면 관을 꺾어서 설치할 수밖에 없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가다가 이렇게 꺾어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꺾어서. 그럼 꺾으면 물이 가다가 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꺾이면 짜증 나요 안 나요? 누가 짜증 나요? 물이 물이 짜증 나는 거죠. 그렇죠? 뭐 나는 짜증이 안 나요. 네, 물이 짜증 나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배관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물이 이렇게 쭉 가다가 룰루랄라 해서 가다가 야 뭐야 이거 꺾이네? 그러면 뭐 해야 돼? 힘을 더 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펌프도 윙 하고 올라가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여기서 꺾이는 부분에서 두 가지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꺾이는 곳에 물이 격하게 작용하겠죠. 가다가 막혔다고 생각하고 여기를 자꾸 뭐 하죠? 때려요 이렇게. 그러면 밖에서 봤을 때 이상이 탁탁 하는 소리가 들려요. 탁탁 하는 소리가. 이걸 우리가 뭐냐면 워터 해머링, 물이 망치질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나라 말로 수격작용, 물이 격하게 작용하는 수격작용이 일어나는 게 주로 뭐냐면 물의 수압이 크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굴곡배관이 있을 때 수격작용이 발생하고, 또 하나 뭐냐면 꺾이는 곳이 있으면 빈 공간이 생겨야 안 생겨요? 당연히 생기죠. 그러면 여기에 공기가 고이게 됩니다. 그러면 공기가 있으면 물이 원활하게 순환하기가 어렵죠. 아니 물이 꽉 차야 되는데 빈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 부분 때문에 공기가 있으면 이게 물이 가는 것을 방해를 한다고요. 방해. 빠른 속도를 적게 한다고. 그러면 이 물을 뭐 해줘야 돼요? 이 공기를 뭐 해야 돼요? 빼줘야죠. 이렇게 빼기 위한 항상 굴곡부에는 공기가 고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기를 빼주는 공기 빼기 밸브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굴곡된 배관에는 공기 빼기 밸브를 설치하고, 굴곡된 배관은 주로 무슨 작용이 많이 생긴다? 수격작용. 그래서 워터 해머가 많이 생긴다는 거. 이렇게 됩니다. 그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되죠. 됐죠? 그렇게 하나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13페이지에 보시면 급수 설비의 공급 라인의 핵심 계통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거는 설명을 한 번씩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종류가 이제 물을 공급하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종류를 개략적으로 제가 좀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용어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밑에 보시면 양정이라는 게 나와요. 양정이란 펌프가 물을 끄집어 올리는 높이를 뭐라 불러요? 양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펌프가 물을 끄집어 올리는 높이를 뭐라 부른다고요? 양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양정은
자, 여기가 어디냐면 저수조.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 저수조. 그리고 여기는요. 옥상 탱크. 옥상에 물 탱크 있죠. 고가 수조. 이름이 고가 수조라고도 하고 옥상에 있는 탱크라 그래서 옥상 탱크라고도 합니다. 탱크가 우리나라 말로 수조인 건 아시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펌프가 물을 저수조에 있는 물을 뭐 해서 끌어올려 가지고 흡입 올리는 걸 흡입을 하고 다시금 뭐 해야 돼요? 내뱉어야 되죠. 흡입합니다. 그럼 펌프가 윙 하고 돌아갑니다. 이제 빠른 속도를 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게 이제 터빈 펌프. 오늘 그 관리 실무 문제도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이 터빈 펌프에 관한 또 내용이 나왔던데 어쨌든 그거는 기본서 가서 보일 거고 물이 윙 하고 돌아가면서 물을 쭉 끌어올려서 올리는 걸 흡입 그리고 내뱉는 걸 뭐라 불러요? 토출. 그러면 펌프에서부터 저수조 있는 바닥까지 여기까지를 무슨 양정? 그렇죠. 흡입 양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흡입 양정의 높이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펌프에 대해서 얼마의 용량을 가진 펌프를 주문할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흡입을 하고 어디까지 이제 올리는 거예요? 고가 수조까지, 여기까지. 여기 높이는 무슨 높이? 토출 양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흡입 양정, 토출 양정. 됐나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 부르냐? 실제 양정. 실제 계산하는 실양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양정. 흡입 양정과 토출 양정을 합쳐서 실양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양정.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실제 양정이지만 배관 내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끄집어 올리고 그다음 위로 올릴 때 관내 마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원래 실제 이론상으로 계산한 높이까지 계산하면 펌프가 물을 끄집어 올렸을 때 못 가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더한다? 관내 마찰 손실. 마찰 손실수들을 더합니다. 더해서 나온 값을 뭐라 불러요? 전체 양정, 전양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새로운 용어들이 참 많이 나와요. 시설계로는 이게. 그래서 흡입 양정과 토출 양정을 밑에서 끄집어 올리는 물을 흡입, 보내는 게 토출. 그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실양정. 거기다가 관 내에서 생기는 마찰 손실 수두를 더한 값을 뭐라고 한다? 전양정. 실질적으로 계산할 때는 이걸로 우리는 계산하게 됩니다. 이걸로. 전양정으로 계산합니다. 전양정으로. 됐나요? 여기까지. 이렇게 돼요. 이게 전양정. 됐죠? 그래서 흡입 양정, 토출 양정 두 개를 합친 걸 실양정. 그리고 관내 마찰 손실수도 더한 걸 전체 양정. 이렇게 되죠. 됐죠? 이렇게 됩니다. 거기 남은 부분.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 펌프 자체는 이제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각각에 대한 급수 방식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개념만 그냥 잡아 놓으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건물이 높은 건물은 아니에요. 소규모 건물입니다. 일반 주택이 되는데 정수장에서 물을 깨끗하게 해서 물을 보냅니다.
물을 쭉 보내죠. 물을 멀리서부터 물의 수압을 가지고 쭉 보냅니다. 이때 보낼 때 여기에 있는 보내는 물을 딱 따서 여기다가 계량기, 수도 계량기. 왜? 이 물을 사용하니까 내가 얼마 사용했다는 걸 가지고 돈을 내야 되니까 이거 계량기 설치 안 하고 그냥 쓰는 건 뭐예요? 불법이죠. 불법이죠. 그러니까 계량기 설치하고 그리고 왜냐면 전화하면 이거 다 설치해 주니까 딱 해서 여기에 관을 연결해서 이 건물에다가 공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는 뭐를 설치 안 했어요? 밑에서 위로 가잖아요. 밑에서 위로 가면 펌프가 필요하잖아요. 펌프 설치 안 했어요. 왜? 여기에서 오는 수압을 그대로 쓰려고. 그럼 그렇다 보니까 내가 수압을 더 올릴 수는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올리는데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소규모 건물에만 쓰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좋은 건 뭐냐면 여기에서 오는 물을 그대로 공급하기 때문에 저장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장을 안 하면 물이 오염될 일이 없어요. 깨끗한 물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다가 혹시라도 저장을 하면 뭐가 필요하죠? 저장 탱크가 필요하니까 공간이 필요하고 또 하나 뭐냐면 공간이 필요하고 난 뒤에 그 물을 올려야 되니까 펌프가 필요하죠. 근데 펌프가 정전이 되면 물의 공급이 중단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펌프를 사용 안 했으니까 정전이 되더라도 물의 공급이 가능해요. 근데 가장 큰 단점이 뭘까요? 돈은 적게 들어요. 왜? 설비가 뭐죠? 저수조 이런 거 설치 안 해도 되고 펌프 설치 안 해도 되고 기계 설비 지하실 이런 거 설치 안 해도 되니까 돈은 적게 들어요. 근데 뭐가 제일 문제가 될까요? 수압이 좀 떨어지는 건 있죠. 맞아요. 있어요. 또 뭐 있을까요? 그렇죠. 혹시라도 여기 공사하다가 물이 터진 거예요, 이게. 그럼 물이 공급이 안 돼요. 저장한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단수가 돼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럼 누가 고생해요? 주민들이 고생하지만 제일 고생하는 건 누구예요? 소장이죠. 전화 오고 난리가 나죠. 밤에 그랬다고 생각해보세요. 밤에 2시 정도에 엄청나게 자고 오는데 전화 오고 난리가 나는 거 이제 가야 돼요. 예. 그래서 관리소장의 입장에서는 이거 선호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야, 안 되겠다. 물을 저장하는 저장 탱크는 있어야지. 그래서 여기다가 저수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는 것을 여기 저수조에 물을 저장해 놓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공급을 할 겁니다. 공급하는데 일단 어떻게 하냐면 일단 옥상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옥상 탱크에다 물을 공급해 놓을 거예요. 옥상 탱크에. 왜 그런지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저수조 물을 저장했잖아요.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저수조 물을 펌프가 만들어져서 이 펌프가 물을 올린다 그랬죠. 이 펌프가 무슨 펌프일까요? 한일 펌프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 펌프는 무슨 펌프라고 그래요? 양수 펌프라고 그럽니다. 이거 양수가 뭐예요, 여러분? 양수. 공급하는 물을 양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물을 이쪽으로 공급해 주는 펌프를 뭐라 불러요? 양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민법상의 양수하고 달라요. 민법상에 양수가 있고 양도가 있잖아요. 양수는 뭐고 양도는 뭐예요? 그렇죠. 거꾸로 알면 안 돼요. 양수는 숫자가 무슨 숫자예요? 받을 숫자예요. 양도는 건넬 도자예요. 양수가 받는 거고 양도가 주는 겁니다. 재산이나 권리 따위를 받는 걸 뭐라 불러요? 양수라고 그러고 그걸 주는 걸 뭐라고 해요? 양도라고 하는 거예요. 알죠? 민법상의 기본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돼요. 그거하고 다르다고. 아시죠? 여기 양수는 밑에 있는 물을 빼올려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도록 만드는 그런 물을 뭐라 부른다? 양수라고 그러고 그 양수를 하는 펌프를 뭐라고 그래요? 양수 펌프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에듀윌에는 회계 교수님이 두 분이 계세요. 윤적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저희 부산에서 수업하시는 김항수 쌤입니다. 그 양수 쌤이 양수가 이 양수예요.
예, 양수에. 그 나중에 몇 개 내용이 그 나와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일단은 여기 어디까지 올라가요? 고가 수조까지.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 고가 수조에 물을 딱 해놓잖아요. 만약에 이까지 올리지 못하고 여기서 물을 공급한다 그러면 여기서 물을 직접 공급한다 그러면 이게 정전이 되면 공급이 안 돼요. 그러면 관리소장이 또 나와야 돼요. 그런데 물을 여기다 저장해 놓으면 관리소장이 밤에 안 와도 돼요. 뭐가 되더라도 정전이 되더라도. 왜? 물은 여기는 펌프가 필요 없죠. 왜? 자연 낙하니까. 그러면 이거 가지고 자연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상에다가 옛날에는 옥상에 탱크를 정말 많이 설치한 거예요. 왜? 펌프가 너무 고장나니까. 그리고 펌프가 또 뭐 하니까? 정전이 옛날에는 너무 많이 났잖아 이게. 그래서 밑에서 공급해서 하니까 이거 뭐 소장들이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가 수조. 일단 주민들이 불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고가 수조를 한 거예요. 하니까 뭐가 안 좋아요? 보기가 싫잖아요. 미관상 안 좋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무게가 장난이 아니니까 이 무게 때문에 이 건물의 구조물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 이걸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예, 요새는 정전이 잘 안 되니까. 맨날. 그리고 또 요새는 또 정전이 되다 뭐 있어요? 비상발전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탱크를 밑으로 내립니다. 내려서 여기 저수조 그대로 들어가고 양수 펌프 있고 여기에 압력 탱크라는 걸 하나 만들어요. 압력 탱크. 탱크 자체가 압력 탱크. 이거보다 훨씬 작은 탱크입니다. 이 압력 탱크에는 뭐냐면 여기에 기계를 가지고 공기 있죠, 공기. 공기를 가득 채워놔요. 풍선 아시죠, 여러분들? 풍선에다가 공기를 채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공기압을 채워놓고 자 저수조에 있는 물을 끄집어 당겨서 이 양수 펌프가 이쪽으로 물을 집어넣어요. 그럼 물의 압이 이 안에 있는 공기압보다 크게 만들어요. 그럼 물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물이 들어가겠죠? 에이, 공기압보다 물의 압이 적으면 물이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물의 압보다도 공기압보다 물의 압이 크게 한다고. 그럼 물이 딱 들어가면서 공기를 어떻게 해요? 압축을 시켜요. 그러면 공기가 열받아요, 안 받아요? 내가 다 차지한 공간이 영역이었는데 물이 들어와서 나를 지금 압축시키고 지가 차지하고 있잖아요.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지. 야씨, 이거 열리기만 해봐. 열리기만 해봐. 내가 이걸 다 밀어내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이 밸브를 여니까 이 압축된 공기가 물을 쫙 하고 밀어내는 거예요. 이게 압력 탱크 방식이에요. 무슨 아세요? 그렇게 해서 물을 공급하는 방식. 이게 압력 탱크 방식. 됐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아니 뭘 또 그렇게 해. 요새 펌프 얼마나 잘 나오는데 그냥 이 압력 탱크 하지 말고 저수조에서 물을 저장하고 옆에다가 펌프를 여러 대 설치하는 거예요. 펌프를 여러 대. 펌프가 직접 물을 공급하는 거예요. 이게 펌프가 직접. 이게 펌프 직송 방식. 됐나요? 그래서 물을 공급하는 방식이 총 4가지예요. 이게 뭐냐면 수도를 달아서 물을 직접 공급하는 수도 직결 방식. 저수조, 펌프 이런 거 없이 수도가 직접 하는 수도 직결 방식. 그래서 넘겨보시면 114페이지에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수도 직결 방식. 그 다음에 옥상에 탱크를 만드는 거. 고가 탱크 방식. 그 다음 두 번째 넘겨보시면 그렇죠. 압력 탱크 방식. 그 다음 부스터 방식. 부스터 방식 옆에다가 는 해놓으시고 펌프 직송 방식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요새는 펌프 직송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부스터 방식이 펌프 직송 방식. 그래서 이거 개념과 원리를 조금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거 파악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거 무조건 뭐 냈다 외우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기초 과정 때 이런 식으로 설명도 드리지만 기본 과정 때도 개념과 원리를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안 하면 이걸 정말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 일단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또 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강으로 오신 분들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동영상으로 하신 분들은 뭐 동영상으로 또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하면 되고, 또 밴드를 통해서 체크 또 할 거고, 그리고 전에 얘기했듯이 실강으로 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그 지옥반이라는 게 있어요. 예. 뭐 그거죠. 스파르타죠. 스파르타. 그래서 어차피 뭐 학원에 온 목적이 그거니까, 그래서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제가 채찍을 좀 갈 겁니다. 전에 얘기했잖아요. 언제부터요? 10월 달부터. 그럼 가능하시면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거 필수 아닙니다. 필수 아니에요. 모두 다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원하시는 분만. 나의 멱살을 잡아서 끌고 가달라 하신 분들만. 아시겠죠? 하신 분들만 끌고 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고 원하시는 분들만 한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개인마다 사정이 있을 수 있어. 빨리 가야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은 또 집에서 또 하셔야 되니까. 근데 그런 분들 말고 이제 좀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 이제 이번이 아니면 안 되겠다. 더 이상 이제는 안 된다.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신독지라 그래서 신명의 독한 지옥반이라고. 신독지. 신명의 독한 지옥반이 10월달부터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힘들 수는 있어요. 힘들 수는 있는데 참고 이겨내셔야 돼요. 이렇게 선택해서 하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동영상 하신 분들은 뭐 다른 거 없으면, 동영상 하신 분들은 밴드에다가 어차피 하고 있는 거요. 아침마다 하는 거 잘 좀 체크하시고 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됐죠? 그래서 오늘 116페이지 급수 설비까지 설명을 드렸고, 다음 주에 이제 117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배수 통기 설비부터 시작해서 뒤에 마무리하도록 할 겁니다. 설비 부분.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전체 부분에 관한 내용 끝나고 됩니다. 그럼 기초과정은 다음 주 하면 종강하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테니까 복습 조금 해주세요. 마지막 시간 했던 거 하나만 체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안 하면 조금 더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배관이 굴곡이 되면 두 가지 고려해야 됩니다. 공기가 많이 차 있죠. 공기를 빼는 거 뭐예요? 오케이, 공기 빼기 밸브. 그 다음에 물이 격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작용이 생겨요? 수격 작용이 생겨요.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하실 게, 물을 밑에서 끄집어 올려서 위에까지 물을 공급하는 펌프를 무슨 펌프라고 그래요? 양수 펌프라고 그러고, 그 펌프가 물을 밑에서 끄집어 올리는, 저수조에서 물을 끄집어 올리는 높이를 흡입양정, 위로 올리는 건 토출양정, 그 두 개를 합쳐서 실양정이라 그럽니다. 거기다가 관내 마찰 손실을 더하면 뭐가 돼요? 그렇죠. 전양정이 됩니다. 되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급수 방식은 크게 나누어서 네 가지로 나누는데, 수도 직결 방식, 그 다음 고가 수조 방식, 또 압력 탱크 방식, 그 다음 부스터, 즉 펌프 직송 방식. 그럼 물어볼게요. 물이 오염이 안 되고 가장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식은? 오케이, 수도 직결 방식. 저수조가 없어요. 저수조가 있으면 물이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물이 오염이 제일 많이 되는 것은 저수조가 두 개나 있는 곳이에요. 어디가 될까요? 고가 수조 방식. 저수조가 두 개나 있으니까, 저수조가 두 개라는 건 이 저수조와 고가 탱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염이 더 많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렇게 하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